엄밀하게 형사재판에서는 증거규칙이라든지 증거 등을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증거의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홍장원 1차장의 메모라든지 그 다음에 곽정근 특전사령관의 진술은 조금 신빙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이제 그건 이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그대로 100%다 증거로서 채택을 하고 증거로서 신빙성을 부여를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 이게 변론기일이죠. 그동안 준비기일이었고요. 변론기일이 10시에 아마 이제 출석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지하를 통해서. 지하 통로로 갔었으니까. 예. 오늘 진행될 형사 재판의 주요 쟁점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이제 뭐 인정신문을 할 것이고, 첫 번째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인정신문,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서는 공소 요지를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건 그냥 거의 아시다시피, 변호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통 이런 재판 같은 경우는 거의 약식으로 안 하잖아요. 대부분 딱 정식 절차대로 다 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오늘 거의 하루 뭐 온종일 잡아먹지 않을까. 요지 읽는데 30분이겠죠. 요지 읽는 데만도 저도 한 30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피고인 측의 입장도 이제 뭐 내용을 부인하는 거냐,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증거 채택, 이제 증거 조사 절차가 들어가는 거죠. 엄청 길 거예요. 네, 증거 조사 절차가 아무래도 저는 이 재판의 거의 한 80-90% 이제 증거 조사 절차니까 오늘부터 이제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제 증거 조사를 통해서 뭐 부동의 여부. 근데 대부분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기록, 그 다음에 뭐 공수처에서 제출한 수사기록, 아니면 경찰에서 제출한 수사기록에 대해서 다 부동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모든 부동의한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부동의한 것들이 대부분 진술조서라고 한다면 그 진술자들을 전부 다 법정의 증인으로 소환해서 다 증언을 들어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그게 이미 공판 준비 기일에 이미 좀 정리를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증인으로 신청은 됐지만은 두 분은 출석을 하진 않고 오늘은 군 지휘부에 있던 장성들만 아마 오늘 출석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많은 증인 신문들이 결국 부동에 대해서 이루어질 걸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탄핵의 형사죄 성립 여부는 빼겠다고 했겠구나.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걸릴 테니까요. 솔직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오늘 말씀 주셨는데 오늘은 아마도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그리고 김형기 제1특전대대장이 나올 텐데, 이제 이분들이 주로 증언할 내용들은 그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겠죠. 이제는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했는데 이게 왜 쟁점이 되냐면, 내란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다퉈지고 있는 게 국헌문란의 목적이거든요. 국헌문란의 목적은 어떤 헌법기관에 대한 기능의 마비, 아니면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실제 기능이 마비된 게 없지 않느냐. 그때 국회의원의 어떤 출입을 방해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국회 의결을 해제안의 요구에 있어서 뭐 거기에 투표를 하는데 뭐 방해받는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출입을 방해했냐 여부는 일시적으로 방해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통과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건 좀 지휘부에서의 어떤 혼란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했던 윤 대통령 측에서 상당히 많이 다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재판부에서는 그 지휘를 받았던 사람들, 특히나 곽정근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어떤 증언 내용을 보면 본인이 어떤 그 무선을 다 오픈을 했다고 그래요. 공개된 상태에서
자기 말고도 그다음 다른 부하들도 이 대통령의 육성 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의 지시를 같이 들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곽정근 특전사령관의 어떤 진술을 만약에 윤 대통령 측에서 부인을 하게 된다면 그 같이 들었다고 하는 당시의 지휘부 또는 뭐 현장 출동 부대원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아마 증인으로 신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헌재에서 같은 주장을 윤 대통령 측에서 했는데 뭐 사실상 배척을 당했어요. 근데 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내란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사실상 그래서 내란죄 부분은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철회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 결정문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란 행위,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만 판단을 주로 했기 때문에 뭐 내란죄 여부는 이게 논란의 여지가 될 걸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거의 판단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형사재판에서 가려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정치대학에서 여상원 변호사님, 이제 저도 그 부분을 참 듣고 상당히 좀,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저는 여상원 변호사님의 제일 처음에 어떤 예측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폭동이 아니어서 내란죄 성립 여부는 조금 그러니까 문제가 될 거다. 엄밀하게 형사재판에서는 증거규칙이라든지 증거 등을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증거의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홍장원 1차장의 메모라든지, 그 다음에 곽정근 특전사령관의 진술은 조금 신빙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이제 그건 이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그대로 100% 다 증거로서 채택을 하고 증거로서 신빙성을 부여를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의문이 있고 특히나 1심의 지금 말씀은 진실 여부보다도 과연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할 만큼의 확실한 증거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인 그렇죠. 건가요? 왜냐하면 형사재판은 진실도 중요합니다만은 진실을 취득하게 된 과정에서의 절차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위법수지 증거배제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 죽인 증거도 다 있어. 진술도 있어. 근데 이 사람으로부터 얻은 게 예를 들어서 고문이라든지 회유 협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수단을 통해서 얻은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집어넣을 수 없죠. 이건 증거로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거 위법수지 증거를 배제하겠다라는 게 형사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저는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배제될 수 있다고 보여요.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탄핵재판은 다른 부분은 뭐냐면 정말 수많은 증인들을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었을 때 100명의 증인이 있다고 했었을 때 2명의 뭐 아니면 소수의 증인과 증언 등이 조금 다수 배치가 될 수 있어요. 검사의 측 증인이랑? 그렇죠. 검찰 측 증인이라든지 변호인 측 증인, 피고인 측 증인이라든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증언이 배치가 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그 부분에서 어느 쪽의 진술이라든지 증거 등이 더 신빙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아마 취합해서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뭐 탄핵 재판보다는 저는 형사재판에서는 훨씬 더 증거법칙에 대한 것들이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란죄가 뭐 성립이 100%다. 이렇게는 아직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 우리가 아직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게 이제 형사 25부에서 진행이 되고 지기현 부장판사의 네. 합의부잖아요. 그때 이 구속 취소도 정확하게 예측을 하셨는데 이 지기현 부장판사 형사 25부가 좀 절차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는 면이 있어요. 좀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이 증거법 그러면 위수증 법칙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수사된 기록은 배제를 해야 된다. 지금 뭐 그런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처럼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라고 해버린다면 이건 애초에 그냥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배제하지는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거 배제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변론이 다 끝난 다음에 본인이 판단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건 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지기현 부장판사도 아직까지 이 수사의 전체적인 증거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 피고인 측, 그 다음에 검찰 측에서 더 제출할 증거도 있기 때문에, 구속 취소 단계처럼 지금 판단하기는 좀 섣부르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증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증거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기록을 없앤다 손 치더라도 다른 증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솔직히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기록을 보지 않은 사람이 이 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되게 좀 난감한 게,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은 그냥 뭐 언론 기사를 보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솔직히 법조인들은 기록을 본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참 어디 방송 가서 얘기하기가 섣부르다면서도 얘기는 합니다만은 조금 그러니까 내가 예상과는 다른 판결이 났을 때는 이건 기록을 본 사람이 더 정확하게 안다. 우리가 모르는 기록의 어떤 이면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뭐 아직까지도 지기현 부장판사는 어떤 증거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다른 말이긴 한데 그냥 가벼운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만약 재판에 이렇게 막 매주 2번씩 집중 심리를 했다고 쳐보자고요. 그래도 1년이 넘어야 겨우 이제 결론 낼까 말까인데 그리고서 공소기각. 그렇죠. 검찰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공소기각 하는 건 조금 저는 좀 무리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러니까 저도 아직까지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공수처의 수사권은 배제했어요. 그건 좀 본인으로서는 좀 의문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부분이 있지만은 의문이 있다겠지 없다라고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앞으로 조금 더 재판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아마 이 재판이 1심이 아마 9월로 거의 마무리가 지금 예정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 판사, 제가 알기로는 그랬습니다. 근데 9월 중으로 끝내겠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그건 중간에 구속을 전제로 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불구속 재판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도 상당히 많은 증인들을 신청할 것 같아요. 그때 헌재 때 못한 거 다 하겠죠. 네, 아마 할 것 같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재판부에서 저는 거의 받아들여 주거든요. 형사재판에서는 아주 의미가 없는 한은 정말 이상하게 길 가는 사람은 데려와서 증인시키겠다. 이 정도가 아니면 이 사건과 어느 정도 연루가 돼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 증인을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심지어 받아주더라고요, 길 가는 사람들. 진짜 저 갑자기 증인 소환장이 온 거예요. 예? 진짜요? 알고 봤더니 정신 이상자가 이상한 사람은 온갖 방송에 나오는 아나운서를 포함해서 저까지 다 증인 신청을 한 거예요. 진짜요? 근데 재판부가 받아줘갖고 제가 부장님한테 전화해서 저 혹시 안 나가면 과태료 처분하실 건가 했더니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럼 그걸 왜 받아주셨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군요.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은 예정에는 아마 구속 취소 전에는 저도 9월로 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 사건이 저는 9월에 끝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6월까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6월까지가 제일 중요해서 대선 전까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네, 대선 이후에는 이 사건에 대한 물론 이제 중대한 사건입니다만은 지금보다는 주목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6월 3일이면 새 정부가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일단 물론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재판 과정 이런 거, 그리고 또 추가 수사도 아마 예정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보다는 좀 주목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새 정부가 출발하게 된다면. 내란죄 여 변호사님 이야기도 했는데 폭동 여부가 어떻게 좀 논란이 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폭동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게 군인들 특수부대가 당시에 출동을 해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부분, 그 다음에 단전 단수를 하려고 시도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만약에 내란죄 자체를 폭넓게 해석을 해서 이러한 국헌문란의 목적 자체를, 이래서 이런 시도 자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인 국회의 기능마비를 위해서 시도를 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립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들을 굉장히 현실화된 위험이 있었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면 현실화된 위험은 없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물론 이제 일부 유리창이 깨지고 그다음에 일부 직원이 부상을 입은 것들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을 세세하게 따져봤을 때 어떤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한 어떤
폭력이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해석을 엄격하게 할 것이냐 좀 폭력 광의로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저는 좀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이 재판을 정말 잘해야 되는 게 만약에 증인들이 이제 계속 막 윤 대통령 쪽에서 신청한 증인 위주로 나올 텐데 나와서 본인들 진술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증언들이 나오고 언론이 나오게 되면 6월 3일까지 나오게 되면은 사실은 약간 내란범이라는, 그러니까 윤석열 묻히기라는 민주당 작전에 그렇죠. 네. 태클을 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좀. 그러니까 조금 저는 좀 윤 대통령 측에 제 말 안 들으시겠지만 조금 얘기를 유튜브를 즐겨 보신다니. 이 유튜브 어쩌다 우리가 알기고 알고리즘 뜰지도 몰라요.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네. 조금 첨언드리면 좋은 변호사 쓰십시오. 네, 좋은 변호사 쓰십시오. 정말로. 정답. 이제는 법리적으로 정말 접근하고, 그런 정답. 변호사를 써야지. 다음 공천 준비하는 변호사 쓰지 마십시오. 지금은 정치적인 변호사를 쓸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그 정치와 전혀 상관없이 법리만 보고 연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